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 공방입니다. 한때 은퇴나 명퇴를 앞둔 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귀농, 귀촌. 하지만요, 지금은 30대나 그 이하의 연령층들이 귀농, 귀촌을 하는데 매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충남 보령에는요, 30대 젊은 청년들이 의기투합해서 디지털 농업으로 이 농업의 밝은 미래를 가꿔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 함께 농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농업의 내일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농업의 밝은 미래,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보령에서 스마트팜을 구축을 하고 미니오일 농사를 짓고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서원상입니다. 네, 서원상 대표님. 지금 네. 예, 스마트팜을 오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군요. 네, 오이 농사 짓고 예.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일하시는 청년분들을 네. 대표해서 그러면 혼자 나오신 건가요? 네, 나머지 분들이 일해야 돼가지고 네, 제가 그렇군요.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나오시겠다고 손을 번쩍 드신 건 아니고요? 제가 일 안 하고 밖에 좀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제가 보니까 이 21년도에 창업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네 분이서 어떻게 일을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4명 있는데 네. 한 명은 이제 전유한 이사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현재 유통 관련해 총괄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이제 양요한 팀장이 있는데 그 네. 친구가 저희 농산물 생산하는 걸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여자분이 있는데 네. 그 윤소연 팀장이거든요. 네. 그 팀장님은 디자인이랑 그리고 브랜드 관련해가 총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 대표인 서원상은 이제 기획 총괄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분을 대표해서 우리 대표님이 나와주셨는데 네 분의 나머지 세 분의 목까지 잘 전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 제가 앞서서 디지털 농업하는 분들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디지털 농업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디지털로 하는 농업은 어떤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건지 네. 사실 저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지금 뭐 스마트팜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유리온실 같은 데서 이제 구축된 거는 이제 메인으로는 토마토, 그리고 파프리카, 딸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매뉴얼화가 돼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은 작물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잘 만들어 주냐거든요. 근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센서가 들어가고요. 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이용을 해서 네. 제어기를 작동을 시켜서 작물들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테크 스마트팜이라는 게 이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이렇게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보시면 될 것 건가요?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작물이 미니 오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는 오이는 봤었어도 미니 오이는 잘 모르는데 미니 오이는 어디에 쓰이는? 저도 이제 네. 농사짓기까지는 전에는 몰랐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미니오이가 있는 것도 알았었고 네, 그 미니오이를 하면 좀 차별화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미니오이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뭐 이렇게 미니오이가 일반 좀, 오이하고 차이가 뭐예요? 우선은 크기가 좀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다기 오이를 많이 아시는데 그게 크기가 한 24cm 정도 되는데 네. 저희가 키우는 이제 미니오이는 한 12cm 정도 되고요. 네네. 한 절반 크기라 보시면 되고 네. 그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쓴맛이 오이는 나잖아요. 네. 근데 그 쓴맛이 없고 그리고 단맛이 좀 나요. 오이에서 네네. 단맛이 네네. 나요. 그래서- 그렇군요. 스마트팜에서 키울 수 있는 작목,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제일 많이 하는 게 파프리카, 파프리카, 토마토 혹은 딸기, 네네. 요 정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작물들을 안 하고 오이, 네. 그 중에서도 미니 오이를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좀 부모님 기반이 있고 했으면은 저도 이제 파프리카랑 토마토를 선택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기반도 없고 비승계농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강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남들 안 하는 게 뭐가 있나 찾다 보니까 이제 오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오이가 이제 고소득 작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농민들이 이제 기피하는 작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선택해서 하면은 좀 차별화도 되고 아직 스마트팜에서 아직 그 재배 매뉴얼도 아직 정확하지 않으니 내가 만들면은 강점을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도전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오이 중에서도 일반 오이도 있지만 그 향후에 또 이제 다른 품종을 또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선 미니 오이도 한번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오이가 저희가 먹기에는 굉장히 간편하고 네. 토마토나 다른 작물들처럼 괜찮은 작물인 것 같은데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작물이에요? 네, 왜 그러면은 다른 파프리카나 토마토에 비해서요, 얘네들이 크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엄청 빨라요. 아,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파프리카는 뭐 2주에 한 번 수확한다고 하면은 토마토는 일주일에 한 2번, 네. 근데 오이는 하루에 한 번씩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농사 짓는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닌가요? 작물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워낙 오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네. 부모님 돌아가셔도 네. 장례식도 못 치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일이 많다 보니까 오이를 따야 되니까.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생산이 되면 또 그 판매도 많이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일이 네. 배로 많아지겠네요. 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사실 우리 대표님처럼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젊은 청년들 네. 스마트팜을 꿈꾸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말만 들으면 스마트팜. 굉장히 뭐 일을 스마트하게, 간편하게, 덜 힘들게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이런 농사를 지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청년들을 이제 지방 쪽으로 이제 가는 방법으로 이제 스마트팜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팜 하면은 뭐 완전 자동화가 돼가지고 크게 할 일이 없다라는 정도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기보다는 나중에 미래를 얘기를 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제는 저는 일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물들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센서도 들어가고 그리고 제어기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센서랑 제어기를 관리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유지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뭐 네.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로 걔네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잘 조성이 되니 네. 작물이 잘 클 거잖아요. 네. 작물이 잘 큰다는 얘기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농업도 비용이 사실 많이 드는 게 마찬가지겠지만 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디지털화되고 그리고 전문화된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 네네. 이걸 설비하는 단계에서도 다른 농업보다 기초에서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선 그런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 기간도 상당히 길어요. 다른 것들은 뭐 한 달, 2달 정도면 교육이 끝나는데 스마트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진행하는 게 뭐 1년 8개월 정도 우와. 길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임대농장이라는 데를 들어가가지고 네. 길게 3년까지도 이제 그거를 경험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보통 그 시설 하나 네. 만들 때 뭐 크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까요? 지금 저희 농장이 한 1,400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2021년도에 이제 견적받아 시공했을 때 그 당시에 건물 짓는 것만 10억 들어갔어요. 네네. 오이를 팔아서 네네. 10억을 남기려면 얼마나 많은 근데 시설비가 10억이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진짜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시고 시작하신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4명의 젊은 청년들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농업이라는 게 보면 이제 대부분 가족 단위 경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4분은 뭐 가족도 아니시고 이렇게 함께 만나서 특히 다른 일도 아니고 농업이라는 것까지 같이 창업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4분은 어떻게 함께 일하게 되셨어요? 저도 제가 이제 창업을 하려고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제 2018년도에 정부에서 이제 해주는 그 스마트팜 보육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교육 과정을 받으면서 이제 알게 된 친구들이고요. 그 남자 2명, 그 전유한 이사랑 그 양유한 팀장.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랑은 이제 교육을 1년 8개월 받고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약 한 3년 동안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 장단점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이제 어느 정도 감당이 될 것 같고 같이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겠다라는 네. 생각을 서로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의기투합하게 돼서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윤소연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나서 저희가 비승계농이니까 좀 더 뭔가 차별화된 걸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브랜딩이라든 디자인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창업 교육 받는 행사를 갔다가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네. 이 친구랑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같이 한번 해보죠. 그 선뜻 하겠다고 하시던가요? 좀 이제 머뭇거리는 것 같았는데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야, 네. 전혀 다른 분야고요. 그분은 생각도 안 해보셨을 텐데 건의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도 다행히 학교 다닐 때 네. 그 농업 관련된 것도 이제 디자인도 하고 했었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이 갔던 것 같고요.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요. 우리 뭐 아까 말씀하신 디자이너님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비승계 농업이라고 해서 이제 가족이 원래 농업을 네, 맞아요. 안 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제 농업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실 그쵸. 거고 하시는 일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원래는 이쪽이랑 상관없는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완전 다 4명 다 관계 없는 일을 3명 관계 없는 일을 했었고요. 네. 한 명은 이제 농대를 나오긴 했는데 네. 이제 크게 이제 스마트팜을 생각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 냉장고 연구 개발하는 연구원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전유한 이사는 농대를 나와가지고 그 짐바브웨이라는 데 가가지고 코피아 연구원으로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그거 있다가 이제 네. 들어와서 스마트팜에 지원을 했고, 네. 그 양유한 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토목 회사 쪽을 다니다가 이제 귀농을 하면서 이제 스마트팜에 진입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혀 농업이랑은 좀, 그러니까 한 분 빼고는 네네.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스마트팜으로 이어지면은 굉장히 네 분이 강점이 될 수 있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는 농장과는 좀 다르게 차별화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보면 이제 디자이너 분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캐릭터를 굉장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저희를 이제 좀 브랜딩도 만들고자 이제 그거를 좀 더 네. 신경 써가지고 했던 부분은 있고요. 또 네. 그것 때문에 효과도 지금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캐릭터라면 어떤 캐릭터 활용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미니오일을 이제 키우고 있으니까요. 네. 미니오일을 이제 캐릭터화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캐릭터를 가지고서 이제 네. 뭐 굿즈도 만들고요. 아. 뭐 스티커도 만들고 네. 뭐 그림도 그리고 해가지고 이제 오이만큼이나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젊은 층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이제 오이라는 작물을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처음 이거 시작하실 때는 이 우리 농작물은 어떤 연령층이나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런 대략적인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네,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네. 20, 30대가 뭐 웰빙이니 다이어트니 이런 거 하면 좀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우선 첫 번째 고기 타겟군은 20, 30대로 정해두고 네.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제 저희가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해본 결과 주 타겟이 거의 그냥 40대, 50대, 60대가 네. 가고 있습니다. 이 건강적으로 생각하시면 사실 그쪽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금전적인 여유도 있으시고 그렇죠. 하니까요. 네. 네, 더 챙겨 드시는 것 그 같아요. 저런 굿즈까지도 만드셨는데 네. 좀 연령층을 높여서 굿즈를 또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볼이라든지 굿즈도 이제 돋보기라든지 이런 거 어떨까요? 한번 참고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농업으로 성공을 거두자는 그런 공동의 노력이 있지만 우리가 이게 직장이 아니고 함께 일을 하면서 이 가족이 아닌데 사실 가족도 같이 사업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 4명의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하는 면에서 봤을 때 좀 힘든 점은 없으세요? 힘든 점을 그 전에 한 3년을 같이 동고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네. 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그때 준비하는 기간 동안 네. 한 달에 집을 2번밖에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오래 지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미 다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거의 가족이 됐네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집사람보다도 더 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이 너무 많아서 집에도 자주 못 가시고 하면 나머지 분들은 이제 미혼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일도 일이지만 연애도 해야 되고 다른 뭐 문화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좀 불평 불만이 없으신지. 우선은 이제 불평 불만을 갖기 위해 시작했던 건 아니어서 이제 그런 불평 불만은 없는데 네. 오히려 이제 농업 쪽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생활이라든지 뭐 여자친구 만드는 부분을 좀 더 네.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네, 다양한 기회 다시 만들어주는 네네네. 거군요. 생각보다 이제 네. 시골에 살았을 때 네. 생각보다 많은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진짜 이 농사일도 바쁘실 텐데 또 다양한 활동들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다양한 활동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농사를 짓는 걸 시작하긴 했는데 저희가 스마트팜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서 미완성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이제 시스템도 개발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로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이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이제 교육도 이제 진행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들어왔을 때 네. 시행착오를 좀 덜 겪게 해주게끔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네네. 여러 가지 도움도 주시고 자리 잡기 위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교육 사업도 해주시고. 네네. 재배하는 방법부터 그냥 스마트팜 운영하는 거, 그리고 스마트팜을 운영하려면은 대출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복잡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사업이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 농업과 관련된 작물을 심고 키우고가 아니라 그 외적인 게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거는 그냥 농업을 말 그대로 그냥 사업을 네. 바라보고선 진입을 네.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이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께 네네. 짧게나마 네.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안 조언을 했으면 해주세요. 안 했으면 좋겠다기보다 이제 우선은 진입하려고 하면은 네. 농업이다 보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 근면 성실한지 본인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농업은 이제 근면 성실만 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걸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좀 농업을 잘하는 선도 농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 좀 들어가서 미리 경험을 해보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려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서원상 씨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우선은 이제 막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내실을 다지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는 4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도 준비하고 있고 다른 구성원들도 이제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원상 씨뿐만 아니라 함께 이 농업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이 이루는 네네. 그런 밝은 미래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만난 청년 농업인들의 이 당찬 도전을 보면서 이 농업이야말로 청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 이들의 노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역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